나 문제 아까 풀다 말았는데 17번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조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타당성은 어떤 타당도와 예측 검증과 동시 검증이 있다. 18번은 뭐가 돼야 되겠어? 18번 구성타당도, 그쵸? 그래서 구성타당성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의 일치 정도, 그쵸? 아까 이론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념, 창의성, 그쵸? 창의성,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은 크게 할 필요는 19번, 20번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그냥 모르면 또 역시 넘겨도 됩니다. 타당도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타당도는 기준타당도, 그 다음 내용타당도, 그 다음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검증이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그렇죠? 우리가 타당도 검증에서는 수렴적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그 다음 그래서 쌤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쌤이 봐봐. 우리 어떤 것에 대한 흥미하고 그것에 대한 능력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능력하고 흥미는 같아, 달라?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 쌤 스포츠 중에 어떤 거 좋아해? 스포츠 중에. 축구 잘해요? 축구에 흥미는 있지만 축구는 능력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야. 흥미를 재려고 할 때 재는 방법이 A든 B든 뭐야 되겠어? A로 재든 B로 재든 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 높고 낮은 사람 낮도록 상관이 높아야 되겠죠. 자, 다시 A라는 사람이 흥미가 있다. 그러면 A로 재도 B로 재도 흥미가 높게 나와야 되겠죠. 재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자, 다시 질문지로 재든 관찰로 재든 관찰법으로 재든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봐, 이런 게 전혀 다른 문제를 잰다면 질문지 똑같은 방법으로 잰다 하더라도 똑같이 질문지입니다. 둘 다 A, C는. 그러더라도 뭐 해야 돼?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차별이 돼야 되겠죠. 이건 똑같이 재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수렴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렴적 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재고 있죠. 자,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상관이 수렴돼야 되겠죠. 즉,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 보통 상관관계 정도를 말하는데 당연히 상관이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겠죠. 이거나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흥미를 잰다면. 자, 야구에 대해서 제가 흥미를 재봤어. 우리 쌤 흥미를 재봤어. 그러니까 질문지에서도 보니까 관심 없대요. 실제로 관찰을 해봤어. 야구장에 몇 번? 한 번도 안 가.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흥미를 제대로 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흥미하고 능력에 대해서 우리 쌤은 이런 사람도 있어. 별로 흥미 없는데 능력이 좋거나 능력은 있는데
없는데 흥미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야구에 대해서 쌤 죄송해. 야구에 흥미가 있는데 야구를 못 한다고 해. 공 무서워하죠. 그러면 쌤 이 질문에는 어떻게 얘기했어? 되게 높게 나오겠죠? 이 질문에는 되게 낮게 나오겠죠? 차별이 돼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차별적 타당성. 그래서 이 질문은 당연히 차별적인 것, 다른 걸 재니까 타당성이 뭐야 되게? 낮아야 좋은 거죠? 잘 된 거죠? 잘 문제를 낸 거죠? 선생님 좀 어렵죠?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자 이거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냥 저런 거 이해한 뒤에 수렴적 타당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구인 타당도가 높다는 소리고 차별적 타당도는 낮게 나와야 구인 타당도가 좋다는 거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낮게 나와야 내가 아무리 질문 같은 것도 해도 다른 걸 재니까 훨씬 다르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쌤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흥미도 높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 검사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차별적인 것들을 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정리. 구성 타당도는 수렴적 타당도 검증과 차별적 타당도 검증이 있는데 이건 높으면 좋고 이건 낮으면 구인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좋다 또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기준 타당도는 뭐가 있고 예측하고 동시가 있는데 이건 둘 다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우리 기본반은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 21번 공무원 선발 시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현직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실시한 그 근무 실력과 재직자의 시험 성적 그러면 현재적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타당도? 예측적 타당성이 아니라 동시적 타당성. 22 지원자 선생님 거기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추상적 개념이 돼. 공식 적격성 텍스트라는 측정 도구가 적절하게 측정이 있는가? 추상적 개념을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요소 중에서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정도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건 구성 타당도 맞죠? 23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내용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할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계량 분석 기법이 형태과학적 조사를 통한 검증 절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구성 타당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자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측정 도구의 선발 시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로 할 수 있다. 자,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고 타당성이 높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맞아 틀려.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이 높을 수 없다. 그건 맞죠? 왜?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이 높을 수는 없어.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야만 타당성이 높을 가능성이 생기지. 타당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단 그렇지만 신뢰성을 어떻든 높고 봐야 되죠. 높은 게 필요고 충분하려면 타당성도 높아야 되는 건데 신뢰성은 일단 넣고 봐야 되겠죠. 신뢰성이 높다고 타당성이 항상 높은 건 아니고 타당성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25.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내용. 맞죠? 그래서 직위와 의무, 책임과 직결되는 요소.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국어를 내는가, 수학 시험이 수학을 내는가. 아까 소방사 시험에서 소방사들의 그렇죠. 능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실력을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29번. 26번. 구성타당도는 이론적으로 하니까 맞죠? 일단 여기 부분은 맞아. 이론적으로 측정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 방법은 수상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과 고도 계량 분석 기법 및 형태과학적 조사 방법. 그렇죠? 쌤, 이건 소위 말하면 요인 분석 같은 것을 합니다. 요인 분석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검증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예시를 들고 이해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됩니다. 구성타당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성타당도 추상적 개념인 어떤 거 한다 그랬어? 창의성을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을 검사할 때 창의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대표 요소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을 뭘로 하냐면 요인 분석을 합니다. 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창, 하나, 이렇게 가버렸지? 맞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유창, 그 다음, 융통, 독창, 정교.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일단, 유창성은 당연히 같은 요소니까 1이겠죠. 뭐냐면 선생님의 유창성 점수하고 선생님들의 유창성 점수 하면 당연히, 그리고 유창성 점수하고 융통성 점수를 비교해요. 선생님이 유창성에 90점 맞았는데 융통성에서 92점 맞았고, 선생님이 유창성 미안해 32점 맞았는데 융통성에서 이렇게 낮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상관이 굉장히 높게 나와. 그러니까 유창성이 낮은 사람은 융통성도 낮고, 융통성이 높은 사람은 유창성도 높고, 그래서 0.927까지 거의 1에 가깝게 나와. 그런데 여기 이제 암기력을 여기다 하나 넣습니다. 암기력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0.001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독창적으로 말하는 거, 암기해서 말하는 거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나와. 그럴 때 요인 분석을 회전한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창의성이 뭐가 구성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검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인 분석을 돌려보면서 상관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 그런 방법이 계량적 방법이야. 계량적 방법.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지표 개발과, 저기 지표 개발했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 계량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계량 분석 기법의 요인 분석이라고 그래. 그쵸? 그 다음 거기 있는 것들 어떤 거 형태과학적 조사 방법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과학적 또는 계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암기력은 뭐한다? 창의성이 구성하는데 구인타당도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상호 요인 분석해 보니까 0.01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7. 기준 타당도, 예측 타당도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은 선발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상관계수. 맞죠? 28. 내용 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선발 시험이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 방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선발 시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맞죠? 29. 공무원 임용 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측하측평이라고 그랬죠? 타당성의 정의, 그러면 측하측평 범위 적정입니다. 자,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며 검사 결과 해석에 의해서 적절성과 정확성을 뭐라 그런다? 타당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 타당성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그쵸?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문제죠. 그냥 타당도 측하측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신뢰도는 측결일, 측정 결과의 일관성. 그 다음 30번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두 요소는 상관계수로 재는 것은 기준 타당도. 상관계수로 잴 수 있는 건 뭐야, 쌤? 타당도에서. 상관계수로 잴 수 있는 거. 기준 타당도는 상관계수로 재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내용 타당도는 뭘로 잽니까? 전문가의 판단에서 잰다고 그랬죠? 부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이라든가 형태학적 분석, 이 형태학적 계량 기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형태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은 공무원 시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맞죠? 32. 공무원 이용 시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2시험법, 동질 이용법은 아까 동형검사법을 동질 이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쌍둥이 검사 만든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하고 동질 이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선발 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시험을 통한 측정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는가를 이거 틀렸죠? X입니다. X 안 해줬는데 X. 쌤, 측정 결과 일관성, 측결일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기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34번은 뭘까요? 34번. 이것도 X입니다. 34번 X야. 무슨 타당성이겠어? 내용 타당성 좋습니다. 35번은 이건 선발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시험 성적의 채용 후 근무 성적과 맞죠? 이거 맞습니다. 35번 X입니다. X인데 36번. 미안해. 35번은 O고. 그러니까 여기 33번 X, 34번 X, 35번은 맞고 36번 X. 그럼 36번은 뭘로 바꿔야 되겠어? 잠시만 구인이죠. 자, 나머지 조금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쌤 267로 가서 개방형, 폐쇄형 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서 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많고, 개방형이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많겠어? 말이 안 되겠죠? 뭐 9급에서 뿐만 아니라 8급, 7급 다 옆에서 개방이 돼서 들어오니까 승진 기회가 많이 높겠죠. 경력 발전 기회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10번.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의 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 사기가 높다. 맞고. 11번. 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개방형이 신분보장이 강화되지 않겠죠. 행정의 안정성 유지될 수 없고. 12번.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개방형이죠.
13번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의 규정상 개방형 직위 운영에서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정,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14번도 법조항인데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개방형 직위 운영에서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휴직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 임용 기관에 따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 임용 기관에 따른 개방형 직위 임용 기관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쌤 봐봐.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다고 그랬죠. 개방형 어디에도 다 열어놓는다. 외부나 내부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휴직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기간에 다른 직위,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직위로 뭐 할 수 있어? 임용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휴직하고 있었어. 근데 이 다른 직위가 생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쪽으로 뭐 할 수 있어? 옮겨서 임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법규고, 법규 조항이야.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 안 나와. 15번. 개방형 직위, 이건 그때 당시 우리 개방형 직위가 실시됐을 당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법은 법규 바뀌어졌을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법령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개방형 임용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부하거나 다른 기관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재량을 많이 두었어. 그리고 자 다시 이렇게 법에 입각한 것은 그 법이 바꿔지지 않는 한 거의 안 나옵니다. 쌤 이런 법까지 다 외우려고? 그래서 만점 맞으려고? 그럼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그건 낚시 안 하고 그냥 동해의 물을 다 퍼서 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한 100년 후에 합격할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려면. 이런 건 버려. 그리고 법은 거듭 말하지만 바뀔 때만 나와. 이거 개방형 직위가 뭐 할 때? 신설됐을 때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 16번은 거기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준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 다음, 선생님, 거기 15제도는 제가 저기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제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까 점수법 그 예시하고 같이 해서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약속한 거니까. 이제 15라는 거 뭐야? 15라는 거. 우리 선생님도 합격하면 바로 공무원 되는 경우도 있지만 15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걸 말해. 우리가 선발한 뒤에 바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5기간을 거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은 보통 몇 개월 동안 15기간을 거쳐? 6개월. 5급은 1년. 15기간을 거칩니다. 이때는 정식 공무원 아닙니다. 선생님, 만약에 내년에 합격을 했어. 그래, 발령을 받았다고 해봐. 만약에 상반기 국가직으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직으로 어디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몇 년, 만약에 지방직으로 올해 받았다고 해봐. 올해. 3월에. 또는 1월에 많이 받죠? 1월에 받으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15기간. 이때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다르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어느 정도 안정해 주는데 이때 또 조금 성적 나쁘고 그러면 자르기도 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완전히 정식 공무원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해서 가끔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37번부터 몇 번까지 45번까지는 15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15에 관련된 걸 나눠드리고 여기서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은 15에 관련된 거. 오늘 금요일이지. 나 또 정신머리하고 수업이 다음 주 수요일날 15에 관련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은 어떤 거 하겠어요? 채용에서 15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능력 발전할 때, 능력 발전은 우리가 훈련 같은 거 하겠죠? 시험 절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급 이하는 금평을 해요, 금평. 금평인데, 금평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게 평정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평정하는 방법하고 오류가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금평,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평정할 때, 평정의 오류 부분에서. 그 다음, 이 부분은 징계 부분 좀 나오고, 징계하고 윤리 연관돼서 나오고.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은 이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여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하고 인사가 있는데, 쌤들이 재정은 사실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잘 못 맞추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 조금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도 방금 우리가 했는데, 인사 문제도 쌤들 거의 다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발달, 여기 이 부분에서 거의 나오니까 이 부분 거의 좀 알면 되는 거고. 채용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방금 시험에서는 어떤 것만 나왔어?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변별도 난이도가 있긴 한데 세 가지가 주로 나왔죠. 그 중에서 타당도만 잘 알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채용에 그것만 알면 돼요. 15 그거 내겠어. 다음 시간 좀 하긴 할 건데 거의 잘 안 냅니다. 그래도 조금 봐두고. 그 다음 능력 발전에서 금평에서 아까 평정 방법하고 평정의 오차만 보면 돼요. 거기서만 시험 나와요. 사기, 우리가 아까 사기를 높이려면 보수도 좀 잘 줘야 되겠죠. 보수 좀 너무 낮춰야죠. 연금도 좀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되겠죠. 연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부로 공무원들 징계하면 돼야 안 돼. 법적인 규정에 맞춰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징계. 그런 것들은 이제 신분 보장해 주는 거잖아. 신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 많이 윤리 부분. 이런 부분은 매년 잘 바꿔지니까 당연히 전체 틀 좀 알고 바뀌어진 부분 중심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쌤 이제 제가 매핑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인 거. 꼭 봐야 될 거 이런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부분부터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혹시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 15부분은 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조항.